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아주대 수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동영상에서는 이제 2025학년도 아주대 신입학 전형에서의 어떤 주요 내용과 그리고 변경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영상으로 자, 수시 전형에 관련된 부분들 살펴보면서 전형상으로 또 어떠한 특징들이 있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모집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아주대가 공개한 신입학 전형에는 기본적으로 내용 텍스트 상으로 이렇게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없었습니다. 이렇게 단촐하게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도 최소한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되 대신 이제 뭐 수시 전형 같은 경우 학생부 위주 전형이니까 학생부 평가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화면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일괄적으로 나중에 이제 순차적으로 좀 정리할 거니까 이 동영상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모집을 하고 또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수시 전형에 대해서 자,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거고요. 지금 이제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재외국민 전형은 일단 좀 빼고, 우리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그리고 뭐 실기 전형은 제가 이렇게 뭐 잘 아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관련된 부분들만 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고교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국가과정 이제 고교 추천 전형이고, 자,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모집 방법은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일괄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형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교 추천 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고교 추천 전형에서 이제 뭐 지원 자격이나 요건은 이제 나중에 좀 살펴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간단하게만 요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고교 추천 전형인데, 일단 학교장 추천을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추천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뭐는 이제 필요 없냐? 추천 인원은 제한이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서울 이제 상위권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 고교별 이제 추천 인원의 일정 정도 인원만 이제 배정을 해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교 추천 인원에서 제한이 없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로 일괄 평가하되, 자,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한다.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올해 이제 2025학년도에 좀 중요한 변화들이 좀 생겼다고 앞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수능 지정 과목 폐지였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인문이든 자연이든 간에 수능 선택 과목, 지정 과목에서 지정 과목을 정해놓지는 않고, 그러니까 4개 영역 중에서 2합 5라고 하는 기준을 만족하면 된다. 요걸 일단 먼저 좀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고 상세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전형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그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뭐 다산인재 전형 뭐 이런 전형도 있었는데, 이제 뭐 다 에이스 전형으로 이제 통합이 됐고요. 자, 그래서 모집 인원이 매우 많습니다. 595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계별 전형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서류 종합평가 100%로 해서 3배수를 모집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2단계에서는 자, 이 모집된 3배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단계 성적 70과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요 부분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는데, 수능 최저가 있는 모집 단위가 있죠. 뭐 이것도 이제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의예과하고 그 다음에 의학과죠. 의학과. 아주대는. 그 다음에 약학과. 네.
요 두 개 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첨단 융합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여기 첨단 인재 융합 전형에서는 모집하는 학과가 그러니까 뭐 첨단 인재 융합 전형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모집 학과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과를 이제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첨단 신소재 공학이라든지 또는 이제 AI 모빌리티 공학이라든지 그리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지능형 반도체 공학이라든지 소프트웨어 학과라든지 이렇게 한 4개 학과 정도를 이제 모집을 하는 그런 별도의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 원전형과 투전형 같은 경우에 일단 지원 자격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제 원전형 같은 경우는 84명, 그 다음에, 이제 고른기회 투전형 같은 경우 45명을 모집을 하면서 이 해당 전형들은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 서류 종합평가 100% 일괄 평가를 하게 된다는 점, 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지원 자격 같은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는, 잠시 후에 좀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자, 그리고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역시 단계별 전형을 한다. 요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집 방법 자체는 기본적으로 뭐, 고른기회 전형을 제외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거의 대부분 다 단계별 전형, 즉 면접을 통한 단계별 전형을 한다. 근데 고른기회 전형만 그냥 일괄 전형을 한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이제 논술 80%와 학생부 교과 20%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요 두 개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하는데 뭐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논술 반영 비중 자체가 뭐 대부분의 논술 전형을 시행하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논술 반영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논술을 잘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냐라고 했을 때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의학과와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모집하지 않았었던 약학과 요 두 개 학과만 수능 최저가 있고요. 수능 최저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학과 이 의학과하고 약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이제 논술 전형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고 한다면 논술이 이제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이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칸이 좀 부족하니까 대략 한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전년도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다. 뭐 그게 기준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의학과 그다음에 약학과 정도는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다음에 인문. 그러니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리 논술입니다. 수리 논술. 그래서 뭐 이제 시험 범위는 수학, 공통 수학 1학년 때 배우는 수학부터 시작해서 수학 플러스 수학 1, 수학 2, 미적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학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수리 논술은 보는데 여기는 과학 논술도 치르게 됩니다. 과학 논술. 자, 그래서 과학 논술은 생명 1, 2 과목을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뭐 통합 논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국어, 그 다음에 사회 과목, 역사 과목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통합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논술 정도였다.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랬다는 얘기고요. 뭐 올해도 뭐 특별하게 뭐 바뀌지 않는 이상은 비슷하게 갈 것 같고, 네, 약학과 논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올해 신설이 된 전형이기 때문에 기존의 의학과 논술과 동일하게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 이 두 가지로 갈지 아니면 뭐 수리 논술만 보게 될지는 쭉 이제 확정 요강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기 전형, 이제 수시 전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을 살펴보는데 체육 우수자 전형 이제 빼고 여기
국방 IT 우수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라고 해가지고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이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공군본부하고 협약을 맺은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라고 해서 군 계약학과입니다. 군 계약학과고, 그래서 요 전형 같은 게 이제 별도의 전형을 통해서, 네,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대단히 유사하게 지금 이제 모집을 하는 학과가 고려대 이제 사이버 국방 같은 경우랑 좀 비슷한데, 네, 어쨌든 이제 모집 인원 23명의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요. 그래서 일단 1단계 같은 경우는 서류 종합평가 100%로 3배수를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과 면접 30%를 합산하는데, 이제 군 계약학과이다 보니 나름대로 이제 군에서 이제 신체 검사, 별도의 신체 검사, 체력 검정, 그리고 신원 조회, 그래서 패스페일 방식으로 신원 조회를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또 선발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시 전형에 관련된 기본적인 모집 방법은 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이제 모집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파악을 하셨으니까 이제 각각의 전형 방법, 그러니까 실제 이제 세부 전형 방법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어진 자료가 지금 요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자료에 맞춰서 최대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우선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필요로 하는 모집 단위하고 그다음에 전형들이 조금 있죠. 자, 그래서 우선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기본적으로 2합 5등급을 원한다. 그래서 두 개 영역 등급 합 5를 충족해야 된다. 다만 이제 전년도하고 다른 점들은 바로 이런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지정 과목, 수학이나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서의 지정 과목 자체는 모든 계열이 지금 다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인문 계열부터 시작해서 메디컬 계열까지 지정 과목 제한은 이제 없다. 메디컬 계열은 참 뭐 교과에서는 이제 별도 모집을 안 하니까 이건 뭐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2합 5등급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 의학과 약학과 역시 지정 과목 없습니다. 수학도 그렇고 탐구도 그렇고 지정 과목 없죠. 자, 대신 이제 등급합은 의학과는 4합 6, 그리고 약학과 같은 경우는 3합 5. 근데 약학과 같은 경우는 앞선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4합 7등급이었는데 2025학년도에 3합 5등급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완화가 되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입결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부분들도 좀 앞선 동영상에서 좀 설명드렸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앞선 동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의학과 약학과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모집 단위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 의학과 약학과도 수학에서 선택 과목 제한 없고요. 탐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앞선 에이스 전형 기준과 동일하게 의학과는 4합 6, 그 다음에 그 약학과 같은 경우는 3합 5등급이다. 자, 근데 약학과 논술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 거냐? 아니죠.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약학과 같은 경우는 논술로 모집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2025학년도 약학과 논술은 신설된 전형이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 나중에 이제 뭐 살펴보시겠지만 정시 같은 경우에는 국방 IT 우수 인재 전형 2라고 해서 국방 디지털 융합 같은 경우만 한국사 3등급 이내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일단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전형 세부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우선 학생부 교과 및 출결 반영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대상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전형 같은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들 같은 경우에
어떤 교과들이 반영이 되느냐 이 부분과 그다음에 반영 비율을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한데 자 우선 기본적으로 반영 교과는 계열 구분 없이 그러니까 인문이든 자연이든 계열 구분 없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를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요 교과들을 계열 구분 없이 모두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학년별 가중치, 교과별 가중치는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형별 학생부 반영 비율의 100%라고 해서 이제 인정 범위가 이제 졸업자하고 그다음에 조기 졸업자가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 반영 방법 같은 경우에 네 등급 및 이수 단위를 계산을 한다. 이건 뭐 다른 학교들도 다 동일하게 감안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교과 이제 활용 방법들 이제 나와 있는데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점수가 일단 1점입니다. 1점인데 대신 이제 미인정 결석 일수에 따라서 총점에서 이제 감점을 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미인정 결석 일수라고 하는 게 이제 무단 결석을 얘기를 하는데 네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아예 정성평가 영역으로 들어가서 미인정 결석 일수가 이제 횟수가 어느 정도 좀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지금까지 거의 어지간한 학교에 합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특히 출결 관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논술 반영 방법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미처 보지 못했었던 부분인데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앞서서 그 약학과 요걸 지금 2025학년도에 이제 신설된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약학과 논술은 그냥 수리 논술만 아마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수리 논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학과만 과학 논술과 수리 논술을 치르고 그다음에 약학과를 포함한 일반 자연계열 모든 모집 단위는 수리 논술을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출제 경영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데 출제 경영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경영이 전년도하고 유사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년도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뭐 최근 뭐 한 2에서 한 3개년간 이제 기출 문제나 뭐 모의 기출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문제들을 한번 좀 풀어보면서 어떤 이제 과정으로 좀 나오는지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의학과만 예외적으로 과학 논술이 지금 추가가 돼 있다라고 하는 점 그죠? 그래서 생명과학 1, 2 과목일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 과목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통합 논술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국어 그다음에 사회 과목들, 그러니까 역사 과목 포함해서 이제 사회 과목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연계열, 의학과 그다음에 인문계열 모두 다 영어 제시문은 출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영어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영어 울렁증 있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시험 시간은 120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체육 우수자 전형 실기 평가 방법인데 이 부분은 뭐 제가 잘 아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이 한번 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뭐 별도로 이 내용이 이번에 이제 입학계획안에 나와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 평가 방법은 이번 이제 그 계획안에는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이제
바뀔지 어떨지 뭐 제가 볼 때 주요 변경 사항에 뭐 서류 평가 기준을 뭐 바꾼다 이런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따로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전년도에 준해서 서류 평가 방법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네, 이제 수시 전형 관련된 부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요건 이제 별도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해도 제가 이제 수기로 좀 적어가면서 내용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 항목으로 내세웠던 항목들은 뭐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른 대학교들도 거의 뭐 대동소이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 네.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에 좀 관심 있는 수험생들은 아시겠지만 좀 익숙한 용어들이 좀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각각의 이제 평가 비중이 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전체 이제 100% 중에서 학업 역량의 비중을 37% 반영을 하고, 진로 역량의 비중을 35% 정도 반영을 하고, 그리고 공동체 역량 비중을 한 28% 정도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이제 100%로 합산을 해서 이제 평가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년도에 이제 제시가 되었던 기준으로만 한번 살펴본다면, 그러니까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학생들의 학업 수행 능력, 그리고 어떤 학업 행동과 그다음에 지적 호기심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기본적으로 뭐 학생들의 내신 성적, 그리고 내신 성적의 흐름, 그리고 그 내신 성적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교과 세트, 이런 부분들에서 학생들의 이제 학업 역량 전반을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창체 활동에도 그런 부분이 실려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제 평가의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진로 역량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진로 탐색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자신에 해당되는 진로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그리고 또 자신이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를 거쳐오면서 얼마만큼 자신의 어떤 그런 진로와 진학 의지에 관련된 부분이 성장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눔, 배려, 협력, 리더십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뭐 다른 대학교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각 대학들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항목들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눈다 치더라도 실제로 이 학업 역량 안에서의 공동체 역량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요. 진로 역량 안에서도 공동체 역량을 파악하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무 자르듯이 딱딱 끊어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딱딱 끊어서 평가한다기보다는 각각의 역량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중첩되어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하셔야겠죠. 그래도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의 좀 비중이 좀 크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을 하시고 지원 전략 수립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별도로 알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면접이라는 게 있는 전형들이 있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고른기회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들은 사실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합격자를 이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면접의 비중이 뭐 30% 정도가 된다 손 치더라도 뭐 성적대가 유사한 학생들이 오밀조밀하게 몰려 있다라고 한다면 면접이 합격 당락의 주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 이제 다른 학교들도 그렇지만 거의 시간은 한 10분 정도 내외로 진행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출한 서류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한 전형 아니면 거의 대부분 다 학생부이기 때문에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네, 이제 그 면접을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취지 자체 이제 이 면접의 취지가 이제 뭐냐면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의 진짜 얼마만큼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서류 신뢰도를 주로 평가하는 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주대 면접 같은 경우에도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의 신뢰도, 그거에 대한 진위 여부를 좀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80%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태도 같은 경우 한 20% 정도를 넣었었거든요. 의사소통 능력이나 태도 같은 경우 이걸 한 20% 정도를 반영했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자기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용 전략도,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추가 질문이나 이런 부분으로 나올 수 있을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면접을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딱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 준비할 때 자신의 기준에서 이거는 나오고 이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배제하는 순간 네, 면접을 정말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생기부 A부터 Z까지는 모든 것이 다 면접에 출제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5학년도 아주대 수시 전형과 관련된 네, 이제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요. 네,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대 정시 전형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수능 반영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또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